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오늘도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이민법에 관한 그런 이제 그 법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마동환의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한 지가 아마 오늘로서 이제 48회 방영이니까 거의 이제 얼추 1년 돼가는 남짓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각 다양한 분야의 법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법이 생겨난 취지와 또 앞으로의 변경, 변화될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그 폭넓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법률상식 코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그 업로드돼서 그 주제별, 제목별로 여러분들이 다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중간에 이제 들으시다가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난해하실 때는 그 전회, 전전의 방송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캐치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고백해야 될 사항은 그동안 48회씩이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모니터할 기회가 없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를 한번 해보니까 참으로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칠판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그 중요한 그 글자들이 활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시기에 힘들으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고쳐나가고 또 더 좋은 그 귀한 그 정보와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이민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제가 빼지 않고 꼭 리마인드 해드린 웹사이트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민국 웹사이트이요. 근데 제가 전에 적었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오늘은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www.uscis.gov, government 할 때 gov, 정부의 웹사이트는 다 gov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 방대한 물론 그 정보들이 있어서 이거를 전부 다 습득한다는 거는 참 그 너무나도 많은 그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서치 엔진들이 있어서 나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그 웹사이트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치 않은 이민자, 특히 한인 이민자들한테는 어렵고 힘들고 꺼려하지만은 그거를 집안에 가정에 자녀분들이 만약에 있는 집안일 경우에는 우리 그 중학생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언어들이나 랭귀지들이 다 플레인하게 적혀져 있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곧바로 링크가 이어져서 그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보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다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은 좀 더 알아야 되고 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 방송들을 서치하셔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웹사이트에 대한 그 친숙함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이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분 변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Change of status.
가령 미국에 내가 방문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체류 신분을 유학생 비자로 바꾸든가 또 아니면은 E2로 바꾸든가 또 아니면 종교 비자로 바꾸든가 아마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여기에서 계속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원하셔서 한국을 나가지 않고 신분을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change of status라고 얘기를 하고 신분 변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학생 비자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셔서 비이민 투자 비자인 E2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성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비자로 이제 교회나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그 종교인의 비자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신분 변경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질문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럼 내가 신분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을 나갔을 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사실 단면적으로 얘기하긴 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처음에 미국 들어오셨을 때 B1, B2 방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신분을 이제 변경을 하셨으면은 이 변경된 신분을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러한 신분 변경 페티션을 보냈을 때 거기에 approval notice를 저희는 받습니다. 이 approval notice를 받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미국 비자가 페이스트 돼 있죠. 거기에 B1, B2라고 계속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한국이든 미국 국경을 캐나다든 어디든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이 여권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여권에 있는 비자는 내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 통보서와 그 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E2 비자로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여권에는 내가 미국을 아직 안 나가고 미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대로 B1, B2 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국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을 때 그게 한국이 됐든 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분은 지금 미국 내에서 합당한 신분에 상응하는 이 비자가 이 여권에 페이스트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그 나라 한국이든 태국이든 멕시코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나의 여권에 지금 내 현 미국 신분에 상응하는 똑같은 비자를 여기에다가 달라라고 요구해야지만이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이러한 서류 심의를 하는 영사가 그 사람이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처음에 B1, B2 비자를 내고 미국에 왔었을 때 나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결국은 미국에 계속 영주할 거라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그럴 것 같으면 B1, B2를 받는데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상황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계획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변화되는 그 계획들을 내가 어떤 차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담당 영사의 또 그 적용하는 그 까다로운 정도에 따라서 또 역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예전에 한때는 멕시코 국경 뭐 티juana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대사관은 아주 미 변호사들이 상주해서 이런 그 체인지 스타러스로 재입국하려고 그런 사람의 여권에 비자 받는 거를 아주 그 수월하게 도와줬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그 부조리와 또 이제 그 부도덕한 일들도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입구도 다 이제 많이 그 차단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지만은 결국 왜 이러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를 이 케이스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변호사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일을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제가 이거 이제 신분 변경 그리고 이제 change of status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한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change of status가 아니라 같은 신분 변경인데 우리말로는 adjustment of status. 이거는 B1, B2든 어떤 뭐 F든 하여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이 이민 비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과정을 adjustment of stat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그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그 변경되신 분하고는 틀리겠죠. 여기에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신다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는 영주권자의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change of status 상황과 같은 그런 문제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진짜 그 고향에 한국에 그 아프신 형제 또 부모님들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뵙지 못해서 진짜 임종을 꼭 같이 곁에 있기를 원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실 수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이민자들한테는 물론 여기에 그 USCIS 이민청에서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고 심의하고 그거를 approve 하든 deny 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는 거 하면은 또 별도로 모든 건 다 내가 영주권자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당시에 그 port of entry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와서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미국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고 또 미국 내에 이 그 인권이나 어떠한 그런 그 법들이 적용되는 선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 공항 심사대에서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신 분이 한국으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듯이 미국 대사가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터키에 있든 한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멕시코에 있든 그 대사는 이제 그 이러한 여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비자, 그러니까 이 비자라는 게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 있을 때의 비자 개념은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여기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와, 우리가 여권에 붙어져 있는 비자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국 허가증이죠. 근데 그 입국 그 비자가 이제 change of status, adjustment of status가 아닌을 통해서 이제 변경됐었을 때에 그거를 재상응되는 그 비자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그 발급하는 그 영사가 본인이 어떠한 suspicion이나 합리적인 그라운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고, 그리고 꼭 그렇게 내가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도 해야 될 때는 그만큼 철저한 그 재입국 이제 그 심사 때 모든 준비를 철저히 다 갖춰둬야지 되겠죠. 그러한 심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체인지 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는데 그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가 됐든 간에 낳았고, 또 여기에 내 그 배우자가 있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했었을 때에는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더 비인도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이제 그 결정이다라는 그런 그 이제 쓴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서류를 심의하는 영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다시 내가 비자에 맞는 여권의 그 입국 비자를 줘야지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민에 대한 얘기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기 걸린 사람이 100명이 있다 했었을 때에 그 유행성 감기라 해도 그 감기에 반응하는 그 각 사람의 반응은 다 틀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에 비해서 목이 더 붓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목보다는 코에 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민자들이 신분 문제로 걱정을 하고 또 이제 해결책을 찾고는 하지만은 그 상황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가를 찾아본다 할 것 같으면은 옆 가정과 우리 가정이 입국한 날짜도 똑같고 왔었을 때 같은 그 비자로 들어왔었고 지금 또 신분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그 상황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녀들과 와이프와 또 사업과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조사해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같으신 분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상식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문제,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나한테 청진기를 댈 수 있는 그야말로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나의 상황을 갖고 심도 깊게 그 컨설팅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한 변호사의 의견만 치중해 가지고 전적으로 모든 걸 하지 않고 뭐 2명, 3명 너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도 일이고 힘들고 나중에 너무 많은 이야기 속에서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어떠한 이런 내가 익숙치 않은 분야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 그것도 한 전문가가 아닌 최소한 2~3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www.uscis.gov 사이트를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방송을 그 클로즈하면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의 생활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금 한인타운 내에서는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 쉘터 문제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또 나눈다 하는 것도 그 또 다른 그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들 참 그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커뮤니티에서 살고 비즈니스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렇게 있다 하지만은 이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에 너무나 무관심했어서 가지고 이게 결집되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아니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데에서 참 큰 이제 슬픔도 있지만은 또 법조인으로서 어떤 그 책임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생활하시는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뭐 영주권자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라고 안위하지 마시고 참 시민권자가 되셔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법과 그리고 이 그 질서 방향을 잡는데 귀한 그 한 표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나가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 이민 주제로 하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열심으로 이제 타운 내에 한인 사람들의 우리 한인 교민들의 힘을 결집하는데 적극적으로 애쓰지 못한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저 또한 앞으로는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진짜 이 백의종군하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모두들한테 다 있어야지 우리 커뮤니티의 힘을 키워나가고 또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진짜 발전해 나가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민 토픽으로 많은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이 전체적인 그 비이민 비자들에 대한 그 이 종합 서머리 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민 주제 이 토픽 세미나는 다음 주로 이제 마실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커버한 이민 토픽 중에서 이런 subject area는 한번 다시 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리스폰스에 저희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다음 주 같은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